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영입니다. 저 베란다에 이제 나오네요. 사실은 오전에 볼일 보고요. 키핑장에 다녀왔어요. 키핑장에 아이들 또 조금 돌보고 하엽 정리하고 자리 정리하고 물 줄 아이들 물 주고 그리고서 집에 도착하니까 시간이 지금 6시가 됐는데 해가 길어져가지고 아직도 화나네요. 요즘 제가 착실하게 또 식물등을 켜주고 있습니다. 물관수를 듬뿍 하고 나니까 또 식물등에 그 햇빛이 부족하면 우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켜주고 있고, 거리대 아이들은 지금 현재 차광을 하지 않아요. 요즘 바람도 좋고 햇살도 좋고 굉장히 날씨가 좋았어요. 그런데 한 며칠 전만 해도 비 예보가 한 열흘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 비 예보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하고 토요일하고 이틀 정도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저희 거리대 아이들은 지금 물관수한 지가 열흘 정도 되었고요. 베란다 안쪽도 열흘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안쪽에도 물관수해도 크게 탈이 없을 것 같고, 여기도 비를 연거푸 맞춰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라 요번 비는 제가 이제 맞추려고 해요. 왜냐면 한 열흘 정도 된 상태에서 이게 햇살도 좋고 바람이 좋으니까요. 달기들 벌써 많이 말랐어요. 글로리아도 벌써 말랑말랑하고요. 펜지도 얼굴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고, 뮤즐리는 항상 배고픈 거 요것도 그렇고, 이 아미스타가 이제 묵으니까요. 얼굴이 더 줄어들었고, 쟤는 물을 원체 좋아해서 저면관수통에다가 1박 2일 담궈놔도 괜찮을 그런 정도로 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틀 동안 다 맞춰도 별 탈이 없을 것 같고, 요거 주드도 새 입장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요 탄 입장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진짜 마디게 자랍니다. 이게요, 의외로 이 똑같은 프릴이라 하더라고요. 성장 속도가 다 빠른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공부를 했는데, 목대가 있으면 보통은 성장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여지껏 알고 있었잖아요.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보편적으로는 목대를 생기는 아이들이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목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땅바닥에 붙어 있는 아이들보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신입들을 2개를 분갈이를 하고, 아침에 분갈이를 하고서 살짝 조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더니 그 아이도 목대를 만드는 아이인데 의외로 성장 속도가 느리고 빠르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들도 이 하나하나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르구나,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구나, 이런 걸 조금 느꼈답니다. 어떤 아이를 분갈이 했냐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물이 고파서, 배수비오는 지금 천물을 먹은 상태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천물도 전부 이렇게 상면에서 주지 않고 반저면관수라고 할까요? 화분을 막 담궈가지고 그렇게 저면관수를 했어요. 이 까멜리아도 그렇게 저면관수를 하니까 확실히 그 물을 먹을 때 확실히 먹는다는 느낌? 오늘 키핑장에 가서도 전부 저면관수로, 요즘 제가 저면관수에 맛들린 것 같아요. 그동안은 게을러가지고 그냥 일괄관리 상면관수 한다. 물론 이제 물 주기 텀에 맞춰서 상면관수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수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제 살짝살짝 저면관수를 해서 물이 부족한 걸 좀 채워주는 거, 그걸 했어요. 이게 봄하고 가을은 꼭 물 텀에 규칙적으로 주면 물론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조금 빨리 물고파하는 아이들, 또 늦게까지 물고파하지 않는 아이들,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중간에 한 번씩 더 주는 거, 이걸 하셔도 괜찮답니다. 그래서 이번 비는 제가 관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부하게 된 계기로 2아이를 분갈이를 했는데 그거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신입들 중에서 5개를 데려왔는데 아침에 그냥 잠깐 짬에 제가 오늘 그 병원을 갔다 와야 돼서 그래서 2개만 그냥 잠깐 했답니다. 그거 한번 꺼내서 여기다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면 어지러울까봐. 짠! 자, 이 아이예요. 제가 이게 신품종인지 옛날 다육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거 크로커다일이에요. 크로커다일. 옛날 다육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얘는 지금 저녁이라 이게 불빛이 없는 데서 햇빛에서 붙이면 요 아이가 색깔이 제대로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검은 녹색이에요.
검정색이 짙은 초록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의 색감이 조금 오묘해가지고 제가 그게 눈에 싹 들어와서 데려온 아이인데요. 크로코다일. 이 아이를 키워보시거나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옛날 다육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목대를 가지고 있고요. 저 목대 사이에 아가 자구가 좀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분갈이 할 때 약간은 저렇게 아가 자구가 묻히지 않게 저 이렇게 목대에 아가 자구가 2개씩 달렸는데 빛감이 참 오묘해요. 제가 빨강이들 좋아하고 노랑이들 좋아하고 그러는데 또 까망둥이 글쎄 까망둥이는 그냥 그런데요. 요거는 검은 녹색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꽃대도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옛날 다육이지도 모르고 정보를 몰라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요. 요 화분 기억하세요? 요거는 금광화분 신상. 지난번에 행복다육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요거를 작은 거부터 중간 거 요게 큰 거예요. 3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쁘죠? 엉덩이가 빵실하니 흙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목대 있는 아이인데 얘를 흙을 터보니까 강몸이더라고요. 강몸. 그래도 뿌리는 좀 실하고요. 이게 분갈이 하면서 입장이 좀 도톰하니 그렇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분갈이 하면서 입장을 좀 잘 떨굴 거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질만해요. 입장 한 개도 안 떨어지고 요 밑에 이 아가들 입장도요 한 개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분갈이 해줄만 했어요. 열심히 주물렀는데도 짱짱하면서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공부를 한번 해봤더니 자, 요 아이는 이름은 크로코다일인데요. 원래가 이 종류도 조금 약간 희귀종이더라고요. 종류가 이 아이는 교배종인데요. 크렘노세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렘톤하고 세데베리하고 교배종이더라고요. 근데 크럼돔이라는 게 좀 생소한 종류예요. 종류가 많지 않은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는 목대가 튼튼하고 이 목대에서 자구를 많이 내어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크로코딜레래요. 원래 이름이 크로코딜레인데 크로코다일로 변형이 되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보기에는 이 아이가 이런 목대 있는 아이들이 좀 웃자라는 또 입장이 동글동글하고 이런 아이들이 햇빛이 부족하면 많이 웃자라겠죠. 그런데 의외로 물론 이제 아예 햇빛을 안 보면 웃자라겠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다육이하고 비교를 해서 목대가 있는 아이 치고는 웃자람이 별로 없대요. 그게 싹 마음에 들더라고요. 베란다 안쪽에서 햇빛이 조금 부족해도 웃자람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조금 반갑고요. 그러면 베란다에서 좀 키우기 무난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끄트머리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키우기가 조금 순둥 무난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아이는 성장 속도가 좀 느린 편이고 그리고 내한성 추위에 조금 약하대요. 추위에 약해서 보통은 일반적인 다육이는 평균 겨울에 영상 5도 정도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 홍페페처럼 좀 추위에 약한가 봐요. 일단 기록상으로는 10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자나 우주목이나 이런 아이들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가서 걱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크로코다일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크로크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 아이는 특이종인 게 이 그 크로코다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요. 요 색감 때문이래요. 아보카도 크림처럼 또 그리고 그 악어 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크로코다일이 악어 그림이잖아요. 우리 메이커 옷 크로코다일 양말, 크로코다일 티셔츠 많이 입어보셨죠? 저도 꾸준하게 입는데 그 크로코다일, 그러니까 악어의 등 무늬, 등 색깔을 닮았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대요. 그래서 일명 악어 식물이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웃자람도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색깔이 아주 오묘한 이 초록 검은색 그런 색깔이 아주 오묘합니다. 그래서 크로코다일은 그 정도 키우기 쉽다 무난하다 하니까 최근에 제가 글쎄요 신품종인지 옛날 다육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제가 이 아이를 못 봤으니까 흔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귀한 보물을 데려왔답니다. 진짜 득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 화분에다 앉혀주니까 딱이다 싶어요. 아주 이뻤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 요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키워보셨을 거예요. 비욘세 무지개 금이에요. 저도 많이 키워봤어요. 처음 비욘세 무지개 금을 만났을 때가 이 자구 하나 요거 이렇게 외목대로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이 3만 원. 3만 원에 저도 거금을 주고 들여가지고 그때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핑크색의 돌기가 있는 것도 아주 신비로웠고 들쑥날쑥한 그런 입장도 아주 신비로웠고 금발 색금이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주 거금을 들여서 그렇게 키웠는데 뭐 아프거나 보내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우연찮게도 여러분들은 그냥 비욘세 무지개 금 데려다가 여전히 비욘세 무지개 금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보통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욘세 무지개 금을 3번을 키웠어요. 이 아이가 4번째예요. 그런데 그 3번은 다 비욘세 무지개 금의 한쪽 부모가 하트 딜라이트예요. 하트 딜라이트는 제가 원종으로 예전에 키웠고 지금도 키핑장에 있어요. 하트 모양의 돌기가 생겨서 하트 딜라이트다 하고 옛날 다육이죠. 학명도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금이에요. 비욘세 무지개 금이 하트 딜라이트의 금이고 한쪽 부모가 하트 딜라이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키우면서요. 제가 키운 아이는 2번, 3번 다 하트 딜라이트로 변하더라고요. 금기도 없어지면서 그 입장의 돌기가 하트 모양으로 생기면서 외목대로 그렇게 다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키핑장에 갖다 놓고 또 키핑장에 갖다 놓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아직도 키핑장에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다시 이제 이 다른 분들은 나는 그런 게 적이 없다. 그대로 비욘세 무지개금으로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내가 하트 딜라이트로 돌아가지 않고 비욘세 무지개금으로 제대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이제 이게 뽑기를 잘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뽑기를 했기를 바라면서 비욘세 무지개 금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이 아이도 조금 공부를 하니까요. 하트 딜라이트의 변이 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되어 있고 일단은 학명이 있다는 거에 그래도 조금 원종급에 속한다라는 거 뭐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요.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건 정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요. 그 뭐 변이금 이렇게 하면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트 딜라이트나 이 비욘세 무지개금은 자구에 굉장히 인색하대요. 자구를 내 가지고 군생을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다,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적심으로 군생을 만든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뭐 군생이 연연하지 않고 적심을 원체 안 하는 타입이라 뭐 적심할 생각도 없고 하트 딜라이트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이 무지개색을 그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한번 그렇게 키워보려고 하는데 이 화분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금강 화분 신상에 요게 이제 2번째 사이즈. 2번째 사이즈가 이거고요. 이거보다 또 더 작은 소분이 있어요. 3개를 갖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앞에 코사지 색깔도 그렇고 똑같으네요. 이렇게 1, 2, 3, 3개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껴야죠. 조그만 소분에 들어갈 아이를 하나 찾아가지고 또 해야죠. 사설이 길었죠. 이렇게 2 아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 거를 정보 공유 조금 한답니다.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딱딱하고 지루한 이야기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키우는 정보를 조금 알으면 내가 이제 추위 관리 그리고 이제 뭐 자구를 잘 안 내어주는 한테 목 빠지게 자구를 기다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로만 알으면 그래도 좀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천물을 줘야 되는데 얘 물 엄청 좋아하잖아요. 골드 섀도우예요. 그런데 아직 천물 안 줬어요. 이것도 이제 점용관수로 이렇게 담궈가지고 천물을 주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바닐라 비스 수영이 예뻐가지고 조금인데 아고 물 곱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열흘 되었는데 바람도 좋고 햇빛도 좋으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물이 고파요. 이것도 지금 벌써 하엽을 이렇게 추울 때는 하엽을 안 만들더니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하엽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고 그래도 지금 웬만하면 지금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요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메롱해서 아픈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분갈이에서 천물 주고 했으니까 뭐 특별히 아플 일이 뭐 있겠냐마는 요 아이도 이쁘죠. 마테우스. 요 아이도 처음 키워보는 아이인데요. 이 입장이 이 뭐라 그럴까 이 환타색도 아니고 빨강색도 아니에요. 약간 그 사과 볼탱이처럼 연두빛의 그런 아이입니다. 얘도 천물 안 줬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살짝 제가 요즘은 이제 천물 줄 때요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쪼르륵 둘러서 줬는데 이제 봄이라 물을 충분히 한번 줄 때 제대로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저명관수에 맞들렸어요. 요거는 화분을 이렇게 이 아이
화분을 뺏어가지고 여기다가 심어줬잖아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하얀 거는 못 뺏었는데 그냥 요거 하나만으로도 만족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 아이 이름이 잠깐만요. 볼게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요? 세쿤다 바이네스예요. 세쿤다 바이네스는 제가 이게 키워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 아이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초록빛이 좀 이쁜 아이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색감이 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화분에 반을 담궈서 저면 관수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화분이 조금 묵직해요. 물통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 화분의 무게가 묵직하게 이제 그렇게 되죠. 이것도 이쁘죠. 이거 이쁩니다. 엔젤링 금. 요즘 제가 엔젤링에 푹 빠진 것 같아요. 얘한테도 이렇게 빠져 있고, 요번에 키핑장에서 식재한 엔젤링 금도 너무 예쁘죠. 요거는 엔젤링 금 철화예요. 근데 걔하고 얘하고 색깔이 완전히 틀리죠. 걔는 핑크인데 얘는 노란빛이 강한. 어쩌면 같은 종류인데도 그 철화가 하나가 변이가 하나 더 있고 없고 차이에 색감이 이렇게 틀린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수연 금도 여러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에서만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 관수한 지가 열흘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다육이 상태가 그냥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얘가 뿌리 활착을 못 해가지고요. 제가 이것도 저면 관수를 했어요. 저면 관수를 했더니 활착을 좀 한 것 같아요. 이게 핑크 프로이드라는 아이인데요. 이 핑크색이 이뻐가지고 데려왔는데 한 달 정도는 계속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갈이도 다시 해주고 그랬는데 자리를 못 잡은데 저면 관수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다육이가 조금 흔들리고 그래도 저면 관수를 한두 번 제가 오늘 키핑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저걸 꺼내려니까 못 꺼내겠어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뿌리 활착을 좀 못하는 아이들은 요즘 봄하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밑에서 물 흡수를 제대로 하게끔 저면 관수를 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먹이는 거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방에서도 하나씩 두 개씩 계속 돌아가며 담그고 있어요. 요번에 이 에오니엄 속들이 지금 벌써 물이 고파가지고요. 밑에서 이렇게 하엽이지고 너펄너펄해요. 살짝이 그 우짜라는 것도 있어요. 안쪽에 햇빛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이런 아이들은 제가 거리대를 안 내보내고 안쪽에서 키우는데 이것도 햇빛이 부족하니까 근데 입장 많이 만들었죠. 아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색깔 빨간색이 이 나비 색깔이 이제 빠질 때라 이제 가을 돼서 빨간색을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입장 채워주는 게 아주 이쁘답니다. 식물등이라 눈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안에서 들어가서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짜잔 이렇게 작은 통에다가 제가 저면 관수를 아이고야 시커매라 이 인디언 곤봉도 완전히 검은색 저 미니거리대 밖에 내놨더니 얘가 이렇게 자주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근데 물이 고파갖고 쪼그락쪼그락해요. 그래서 요거는 어젯밤부터 담궈놨어요. 어젯밤부터 한 1박 2일 담궈도 얘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레드베리인데요. 레드베리가 영 얘가 이 성장 속도가 이렇게 느린 애가 아니거든요. 제가 레드베리를 키우면서 얘처럼 느려 터진 애는 처음 봤어요. 안 커요. 그래서 제가 밑에 칸에 내려놨잖아요. 햇빛이 조금 부족한 데다 놨는데도 얘가 원래는 공중뿌리도 굉장히 많이 내고 이게 우짜라 가지고요 7렐레 8렐레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성장 속도가 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면요.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제가 우연치 않게 똑같은 흙을 썼는데 위에서 걷어서 써서 흙이 조금 박한 상태다. 요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화분이에요. 꽃담 화분의 통기성 물마름이 좋아가지고 똑같이 물을 주는데도 물이 빨리 마르는 거죠. 얘가 물을 충분히 못 먹고 저장을 좀 못하는 것 같은 이쪽이 더 그렇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덜한데 요만큼만 자라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풍성한 맛이 없어가지고 얘도 그냥 물통에 담궜어요. 확실하게 먹이려고. 이번에는 충분히 먹이려고. 저도 은근히 이 아이가 좀 우짜랄 걸 걱정을 해서 저 저면 관수를 못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확실하게 먹이려고 저렇게 저면 관수를 입장이 통통해질 때까지 한번 담궈보려고요. 이래 모험을 하나 저래 모험을 하나 제가 한 6개월 넘게 1년 정도 기다렸으니까 이제 기다려줄 만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이에요. 오늘이 4월 말일이거든요. 이제 5월 달 관리예요. 5월 달 관리 제가 따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특별한 건 없어요. 봄에는 뭐를 하셔도 다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4월하고 거의 비슷하게 관리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5월 달에는 이제 장마 대비, 어쨌든 여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5월달까지 아직은 날씨 예보를 봐야 되겠지만 오늘 날씨가 27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비가 2번 오고서 정상적인 온도로 되더라고요. 4월하고 좀 비슷하다 싶으면 물을 충분히 먹이는 거 요거 하시고요. 그리고 창문. 자, 이제는 벌레가 보일 때예요. 벌레가 요 다육이 얼굴로 올라올 때고 바깥에서 날라 들어오는 온갖 병충들이 이제 여기 들러붙어 가지고 다육이한테 피해를 입힐 그럴 시기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는 벌레에 바짝 신경을 써가지고 살충제 살균제 한 번을 더 해주시면 좋고요. 물을 충분히 먹이는 거, 그리고 바람을 많이 쐬어주는 거. 요즘 바람 좋잖아요. 창문 닫을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베란다 창문 절대 닫지 마시고 완전히 개방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5월달에 관리를 하셔야 한답니다. 창문을 닫아가지고 통풍이 좀 잘 안 되고 건조하고 바람이 생겨요. 이 습해도 깍지가 생기고요. 건조해도 깍지가 생겨요. 깍지는 무조건 건조해야 생긴다? 아니거든요. 통풍이 제일 중요해요. 통풍이 되지 않으면 깍지가 자리를 잡으니까 바람 많이 쐬어주고 물 충분히 먹여주고, 자, 깍지는 물을 싫어한다 하는 이런 말씀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물 충분히 주고, 자, 비도 맞출 때 한번 듬뿍 주는 거, 제대로 주는 거, 또 한 번 줄 때 상면 관수보다는 저면 관수로 듬뿍 주는 거, 요거를 5월 달까지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온도가 5월 중순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날짜, 온도 요걸 체크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보통은 여름이 빨리 온다 하면 5월 중순부터는 또 이제 물 적응 훈련에 들어가요. 날씨가 더우면 물을 맘 놓고 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물을 줄여 가는 거, 또 이런 것도 해야 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5월 중순까지는 비 충분히 맞추시고요. 어떤 분이 초보 유튜브님 빗물이 보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다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빗물은 보약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요, 영상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제발 검색해서 공부 좀 조금만 해보세요. 빗물이 왜 보약인지 네이버 검색창에 치시면 정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빗물은 반드시 보약이에요. 뭐 수돗물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수법 때문에 보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수돗물과 빗물은 성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요번에 빗물 물 타이밍하고 딱 맞는다면 충분히 맞추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자, 물론 이제 거리돼 있는 아들은 빗물 맞추기가 편하잖아요. 그 좋은 걸 왜 마다하고 수돗물을 줍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수돗물을 주지만 빗물 받아서 어렵게 해서 이렇게 빗물 주는 거 이거 마다하지 마시라고요. 아니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다면 그냥 수돗물 관수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에어컨 실외기에다 통 하나 놓고 빗물을 받아서 줄 수만 있으면 빗물이 수돗물보다는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잔소리가 많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대부분 물이 고파요. 이렇게 조금 살짝 로켓 발사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울칸에다 올려놨더니 좀 물이 고프네요. 이렇게 오팔리나도 지금 물이 고파요. 입장이 좀 얄퍼롬해졌고, 얘는 제가 물을 안 줬어요. 이게 르노어링큼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라 아직도 첫물을 한 번도 안 줬는데 상태가 나쁘지 않죠? 그렇답니다. 자, 오늘은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키핑장에도 다녀왔는데 그냥 뭐 반편집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